안녕하세요. 닥터리 백세건강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감기입니다. 그런데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께 이 평범한 감기는 그저 며칠 앓고 지나가는 가벼운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저혈당, 쇼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감기랑 저혈당 쇼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무심코 약국에서 사서 먹은 감기약 하나리 내가 매일 먹던 당뇨약과 맞나 내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 환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약을 피해 복수처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선택해야 안전하게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의사, 약사와 상의하세요 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왜 위험한지 그 구체적인 원리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중요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당뇨 환자에게 감기가 왜 더 위험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은 이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인슐린의 기능은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감기에만 걸려도 평소보다 혈당이 1.5배에서 2배까지 치솟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콧물, 기침, 몸살 기운을 잡기 위해 감기약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을 가르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당뇨약 중에서도 특히 설폰요소제 SULF-ONYL-UREA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당뇨약 중에 글리메피리드, 글리클라지드, 글리벤클라미드와 같은 이름으로 끝나는 약들이 바로 이 설폰요소제 계열의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어떤 원리로 혈당을 낮출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췌장을 지쳐서 일하기 싫어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폰요소제는 일꾼의 등을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 차리고 빨리 인슐린을 만들어내 하고 강제로 쥐어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든 안 하든 혈당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분비시켜 혈당을 강력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 때문에 설폰요소제는 저혈당의 위험이 가장 높은 당뇨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감기약 속에 어떤 성분이 더해지면 이 채찍질의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해져 버립니다. 그 위험한 성분의 이름은 바로 비스테로이드상, 소염진 통제, 영어로는 NSAIDS라고 불리는 계열의 약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머리 아프고 몸살 기운 있을 때 먹는 약 주세요 하면 흔하게 건네받는 약들,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성분의 약들이 모두 이 NSAIDS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도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폰요소제 당뇨약과 NSAIDS 소염진 통제가 만나면 재앙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약은 우리 혈액 속에서 서로 자리를 뺏으려고 싸웁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는 약물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와 같습니다. 설폰요소제 당뇨약도 이 버스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NSAIDS 소염진 통제라는 덩치 큰 녀석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더니 원래 자리에 앉아있던 설폰요소제를 버스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버스에서 쫓겨나 자유로워진 설폰요소제는 통제 불능 상태로 온몸을 헤집고 다니며 췌장을 미친 듯이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NSAIDS는 당뇨약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약은 우리 몸에서 역할을 다한 뒤에 신장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신장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마치 약물이 빠져나가야 할 하수구를 좁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계속 쌓이는 설폰요소제는 계속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결국 심각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저혈당 쇼크는 정말 무섭습니다. 초기에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허기를 느낍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심하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무시는 동안 저혈당 쇼크가 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설폰요소제 안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나 다른 계열의 당뇨약을 드시더라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NSAIDS를 복용할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해열진 통제 성분은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유명한 상품명으로는 타이레놀이 있죠. 아세트아미노펜은 NSAIDS와는 작용 원리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액 속 단백질 버스 자리다툼을 하지도 않고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당뇨 환자가 비교적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행동 요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약국에 가서 직접 약을 사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사에게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꼭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둘째, 만약 부득이하게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한다면 약사에게 당뇨가 있는데 저혈당 위험이 없는 안전한 감기약으로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받으면 약 상자나 설명서에 적힌 성분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부프로펜, 텍시부프로펜, 나프록센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단일 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혈당 체크를 더 자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한 후 2시간 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당을 측정하여 내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넷째, 아프다고 식사를 거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죽이나 누룽지라도 조금씩 자주 드셔서 저혈당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하니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셔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 환자에게 감기약 하나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뇨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 둘째, 특히 설폰 요소제 계열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소염진 통제를 함께 먹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해열진 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다. 넷째,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며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한다. 닥터리 백색 건강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은 단순히 감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약국에서 아무 감기약이나 사서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작은 관심과 신중한 선택이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여러분께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게 환절기 견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당뇨라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매일같이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질병인 감기 앞에서도 숨겨진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무심코 행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저혈당 쇼크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지혜를 넘어 우리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 가장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